뿅, 뿅뿅, 뿅뿅뿅, 뿅. 자, 그러면 급수 다음에 이제 그 시그마 치는 것들 다음에 교대급수라는 걸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근데 교대급수는 말이 그냥 교대급수고요. 그냥 진동급수예요. 진동급수. 자, 진동하고 있는 값들을 계속 더해서 급수가 나오는지 보여달라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뭘로 볼까?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원래 진동급수는 위에 걸 얘기하는 거지만 2번 같은 케이스도 등장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좀 할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항마다 교대로 바뀌는 경우 중에서 얘처럼 그냥 진동으로 끝나는 애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도 있습니다.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빼기 5분의 1 빼기 5 플러스 6분의 1 5분의 1 빼기 6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교대급수도 있고요. 자, 네 번째는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얘는 일반항이 0으로 갑니다. 괜찮죠? 일반항이 0으로 가요. 다섯 번째는 일반항 자체가 0으로 안 가요. 일반항 자체가 크기가 무한대로 가는 애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비슷해요. 괄호가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1, 2번만 먼저 한번 볼게요. 자, 1, 2번을 본다면 1번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S1은 얼마예요? 1. S2는 빵. S3는 1. S4는 빵. S5는 1. S6는 빵. 그쵸? 1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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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빵 이렇게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얘는 1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자, n이 짝수인 경우에는 빵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이거를 둘 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SN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그 값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n이 짝수로 끝나는지 홀수로 끝나는지. 그러면 봐봐요. 어차피 SN도 수열인데 이거 어차피 그냥 진동이잖아. 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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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얘는 수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짝수항과 홀수항이 마치 우극한 좌극한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해야만 얘는 수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은 1번이랑 비슷한데 그럼 얘도 수렴하는 거냐 발산하는 거냐. 얘는 일단 괄호가 존재하잖아요. 요 자체가 하나야. 얘가 1항이에요. 괜찮아요? 괄호가 있으면 걔는 그냥 통째로 하나예요. 자, 그래서 얘도 이게 통째로 2항이에요. 여기 통째로 3항이에요.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거라고요. 괜찮아요? 빵빵빵빵빵빵 더하니까 그냥 빵. 짝수 번째로 끝나는 걸로 보는 거랑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겁니다. 자, 괄호가 있으면 그래, 괄호가 없으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렇게 가는 거고, 괄호가 있으면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괜찮죠? 얘도 1항, 2항, 3항, 4항 가는 거고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 괄호가 있으면은 n이 짝수로 끝나는 애랑 지금 다 똑같아요. 오케이? 자, 이 상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좀 헷갈리는데. 쭉 간다 그러면은 앞뒤로 지워지는 애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마이너스로 끝나냐 플러스로 끝나냐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짝수로 끝나는지 홀수로 끝나는지. 자, 그래서 얘는 n이 짝수로 끝나는 경우라면 마이너스로 끝나죠? 마이너스로 끝나요. 마이너스 끝납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그냥 조금 차이는 나지만 마이너스로 끝나니까 1 빼기 n분의 1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걸로 볼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얘는 그냥 1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해돼? 뭐야? 이게 계속 앞뒤로 지어주면 결국엔 맨 뒤에 하나가 남냐 안 남냐 이거잖아요. 근데 남든 안 남든 상관 있어요?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데 빵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뒤에 뭔가가 남아도 의미는 없더라. 그러면 n이 홀수인 경우는 어때요? 홀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요? 어때요? 뒤에 뭔가 남는 게 있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냥 1. 괜찮아요? 그렇죠? 홀수인 경우는 아예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S1, 1. S3, 뒤에 지워지니까 1. S5도 지워지니까 1. 그렇죠? 홀수 번째로 끝나면 아예 뒤에 남는 게 없어요. 짝수 번째로 끝나면은 S2, 그죠? 1 빼기 2분의 S4, 둘이 지워지니까 1 빼기 3분의 S6, 다 지워지니까 1 빼기 4분의 그쵸? 그래서 1 빼기 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1로 수렴한다. 그래서 남는 경우랑 안 남는 경우가 있지만 얘는 이게 빵으로 가니까 1로 나온다. 얘는 남는 경우 안 남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남는 경우 안 남는 경우가 1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왜? 남는 경우랑 안 남는 경우가 문제가 있으니까 발산을 해버리잖아요. 형 자체가. 자, 얘는 S1은 1, S2는 마이너스 1, S3는 또 1이에요. 그렇죠? S4는 마이너스 2, 근데 S5는 또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n이 짝수로 끝나는 경우에는 얘는 뒤에 홀수를 먼저 봅시다. 홀수를 먼저 봅시다. 이것도 홀수 먼저 볼걸. 자, 홀수를 먼저 보면은 어떻게 돼요? 1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홀수인 경우는 1. 홀수인 경우는 1, 홀수인 경우는 1. 그렇죠? 자, 근데 n이 짝수인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이거 남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남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남고요. 그렇죠? 그래서 1 빼기 n이 남는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괜찮죠? 오케이. 얘도 사실 남는 게 뭐였냐면은 1 빼기 1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남는 게 1이니까 그냥 얘는 빵으로 가는 거고 얘는 남는 게 1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0으로 가니까 1로 가는 거고 얘는 남는 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얘는 지워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뒤에 무조건 뭐가 남네. 그렇죠? 뒤에 무조건 뭐가 남는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 괜찮죠? 짝수 번째로 나온다. 괜찮죠? 그래서 괄호만 좀 조심해주고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거만 따져주면 됩니다. 교대급수건 뭐건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교대급수, 진동급수고 뭐고 상관없이 급수로 수렴을 안 한다고요. 지금 얘도 봐봐요. 일반항 어때요? 수렴 안 하잖아요. 일반항 수렴 안 하죠. 얼마 1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는 그냥 안 보더라도 그냥 말산이에요. 오케이? 얘는 일반항이 빵이잖아요. 빵빵빵빵빵 이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수렴하는 거. 얘는 일반항이 빵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일반항이 0으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분자는 1인데 분모는 계속 커지니까 부호는 상관없이. 그래서 얘도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확하게는 수렴하는지 또 봐야 되겠지만 남든 안 남든 수렴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얘는 일반항이 다 어때요? 0으로 가기는 하지만 얘도 또 수렴을 하는 걸로 그냥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일반항이 0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수렴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일반항 0으로 안 가잖아요. 그죠? 발산.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1이 무한대. 굳이 따지면.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6개만 가지고 진동급수를 잠깐 좀 봤습니다. 26번 한번 해볼게요. 그냥 25번으로 갈게요. 미안해. 25번으로 갈게요. 25번 하나만 해봅시다. 짝수로 끝나는 경우랑 홀수로 끝나는 경우를 한번 나눠서 계산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였지? 얘는 아닌데. 그쵸? 근데 얘가 아니죠. 그쵸? 일반항을 한번 찾아봐봐. 1번. 뒤에 남는 애가 빵이 되지 마. 걔는 맞아. 짝수 공제. 오케이. 됐나? 오케이. 그죠? 그 마지막에 남는 항이 뭔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치. 근데 어차피 저거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n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되지. 빵이 되니까. 응? 저 n이랑 이 n이랑 좀 달라. 저건 그냥 대충 막 쓴 거야. 대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는 2n 이렇게 써야 돼요. 2n도 안 맞는데. n이 2n일 때, n이 2n일 때 1-n분의 1이야. 그러니까 S2n이 1-n분의 1이야. 그러면 2 집어넣으면은, 4 집어넣으면은 S8이 4분의 1인 거지? 그럼 또 안 맞네? 그것도 안 맞네. S2n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 자, 그래서 정확하게 좀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빼기 5분의 2 플러스 5분의 2 빼기 7분의 3 7분의 3 빼기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S2n-1은 어때요? 뭐 S1이든 S3든 S5든 얘는 맨날 1이죠. 극한이고 뭐고 얘는 그냥 무조건 1입니다. 그렇죠? 근데 S2n은 어떻게 돼요? S2n, S2, S4, S6 그렇죠? S6 자 그러면 얘는 1 빼기 3분의 1 1 빼기 5분의 2 1 빼기 7분의 3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그렇죠? S2가 1 빼기 3분의 1 S4가 1 빼기 5분의 2 S6가 1 빼기 7분의 3 그렇죠? 이렇게 가니까 1 빼기 숫자보다 1 더 크고요. 얘는 절반이죠. 딱 절반. 그래서 얘는 2n 플러스 1분의 절반 n 요거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니까 얘가 극한을 취해 넣어 봤자 얘는 그냥 1로 나오는데 얘는 극한 씌우면 어떻게 돼요?
아, 그냥 1이라고. 괜찮아요? 아, 1 빼기 2분의 1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이 2분의 3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웬만하면은 저런 식으로 딱 검증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면 미적분에서는 뒤에 검증 엄청나게 요구해요. 진짜로. 얘네들을 이런 것들을 귀찮다고 건너뛰면 뒤에 가서 진짜 손도 못 대요. 진짜로. 많이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해요. 자, 그러면은 급수와 극한 사이 관계. 자, 급수의 일반항 사이 관계. 딱 얘기하는 거야.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바. 그렇죠? 자, 요거 관련된 거. 자, 28번부터 36번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로 할 만한 건 별로 없어요. 따로 할 만한 거는 자, 일단 뭐부터 보면 된다? 28번부터 36번. 급수가 발산하는지 보는 거는 1차적으로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경우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산해 봐서 아, 수렴 안 하네 라고 보여줘야 되고요. 일반항을 먼저 따져줍니다. 아니, 문제가 발산하는지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이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발산하는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원서 접수를 했어요. 한 10,000명이 지원했다고 해볼게요. 10명 뽑는데 10,000명이 지원했다고 쳐봐요. 그럼 10,000명 다 면접 다 볼 거예요? 언제 다 봐? 그죠? 언제 다 봐요? 한 10배수 정도로 1,000명만 남기고 9,000명은 그냥 다 1차로 다 떨궈버리면 되잖아요. 안 되는 친구들 1,000명도 많지만, 그쵸? 뭐 1,000명은 면접을 그냥 본다고 쳐도 10,000명 보는 것보다 낫지, 그쵸?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항이 0이 아니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일단 절대로 수렴할 리가 없다고요. 그죠? 28번 일반항이 2n이에요. 극한이 0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무조건 발산이라고요. 괜찮아요? 아, 일반항 자체가 무한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렴을 해요? 얘도 무한 들어가잖아요. 일반항이. 당연히 발산.
2도. 아우, 극한 최봤자 2죠. 당연히 발산. 아우, 얘도 극한 최봤자 무한대. 당연히 발산. 그냥 일반한 극한만 보여주자고요. 괜찮아요? 나머지 다 똑같다고요. 이게 다 일반항이잖아요. 이거 급수 언제 나요? 다 일반항 해봐. 다 일반항. 어느 것도 0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일반항이 0 아닌 것만 보여주자고요. 그리고 일반항이 0인 경우에도 발산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일반항 0으로 가길래 될 줄 알았더니, 그쵸? 1차 서류 전형 통과했더니 2차 면접에서 떨어졌네. 그쵸? 그건 가봐야 아는 거라고요. 어머, 왜 앞에 다 풀었어? 얘는 그 최소값인데 안 되죠. 왜냐면은 이거는 2차식을 n개 더한 거잖아요. x 빼기 n분의 1의 제곱이랑 x 빼기 n분의 2의 제곱이랑 x 빼기 n분의 3의 제곱부터 해서 x 빼기 1의 제곱까지. 그러면은 2차 함수 n개 더하는 거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 최소인 경우는 x가 1일 테지. 그럼 x 빼기 n분의 1의 제곱의 최소값은 x가 n분의 1일 테지. 둘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 그래서 전개해보면은 x제곱이 n개. 그러면 1차 항은 n분의 1부터 n분의 n까지 마이너스 다 더해주니까 n분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치? 그래서 nx제곱 빼기 2분의 n 플러스 1x. 상수는 중요한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대칭축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칭축을 넣어주면, 근데 최소값을 또 an이라고 잡았네? 그럼 상수항이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어차피 상수항도 n분의 1의 제곱부터 n분의 n의 제곱까지니까 n제곱분의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제곱 플러스부터 n제곱까지죠. 그럼 n제곱분의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 그러면은 n분의 6 곱하기 n분의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아무튼 좀 지저분하긴 한데.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칭축에 대한 값을 집어넣어서 최소값을 뽑아내면 그게 a예요.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거. 그렇죠. 왜냐면 n분의 1하고 4. 그래서 x 빼기 4랑 x 빼기 n분의 1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또 다르게 봐야 되겠네. 얘는 어쩔 수 없다. 얘 같은 경우는 둘이 연립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연립을 해보면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지. 그래서, 무게중심의 y좌표만 알면 되니까, 세 개의 y좌표 합에 3으로 나누면 그게 a이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0은 됐으니까, Pn의 y좌표랑 Qn의 y좌표만 두 개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n 플러스 베타n을 알고 있고 알파n 곱하기 베타n도 알죠. 그러면은 두 개에 대한 y 값이면 알파 n 집어넣은 게 알파 n 집어넣었을 때 y 값. 그렇죠? 그러니까 Pn의 y 값. 그 다음에 베타n 집어넣은 게 Qn의 y 값. 그러면은 둘 더해주면은 되겠네. 그래서 n분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2. 이렇게 3으로 나는 거지. 괜찮을까? 오케이. 너무 많은 것 떠들어오면? 오케이. 이제 좀 끊어보세요. 괜찮아? 자,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 것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잘했네. 그렇죠? 자, 얘는 극한이 얼마예요? 1. 그래서 얘는 발산.
얘는 일반항 극한 얼마예요? 1. 그래서 발산. 얘 빵으로 가는 거 괜찮죠? 3분의 1의 n제곱. 빵으로 갑니다. 그렇죠? 공비가 1보다 작은 애는 무한대 제곱하면 당연히 빵으로 가요. 오케이? 왜? 지수함수가 어차피 공비가 1보다 작으면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정거선 빵.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뭘로 수렴해요? 아, 맞아. 이거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거 n 플러스 1과 똑같지. 얘 1로 수렴합니다. 그렇죠? 요거 리미트 값이 얼마로 나온다? 1로 나온다. 그렇죠? 자, 모르겠으면 그냥 켤레 씌워서 하면 되고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n제곱 플러스 2n과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은 차이가 있어요? 없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n 플러스 1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합니다. 자, 얘도 어때요? 극한 씌워보면은 아우 로그 2분의 1이네. 로그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1. 그쵸? 아, 일반항이 0으로 수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도 발산. 자, 얘는 극한 시험이 얼마예요? 이거 무시되니까 3. 일반항 3으로 가니까 당연히 발산.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37번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37번.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어도 됩니다. 37번. 자, 복잡하게 나와 있긴 했는데 결국엔 뭐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 빼기 1이에요. 자, 요게 지금 수렴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급수값이 수렴한다 라면은 급수값도 의미는 있지만 얘는 수렴한다라는 것만 보여주지 급수값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얘는 급수값이 궁금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급수값도 중요하지만 얘는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아, 일단 얘는 빵이겠는걸? 그쵸? 수렴하니까. 그쵸? 아, 일반항이 일단 빵이라는 거야. 급수가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a에는 금1이구나. 일단 이걸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n 빼기 an 분의 3n 빼기 4an. 자, 분모문자를 n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2 빼기 n분의 an 3 빼기 4 곱하기 n분의 an. 자, 얘는 지금 1로 가죠. 얘도 1로 갑니다. 2 빼기 1분의 3 빼기 4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자, 요거 그대로 39번 풀어볼게요. 39번 39 어우, 잘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가죠. 분자는 제곱의 합이 아니에요. 그냥 n제곱이에요. 분모만 1 더하기 2 더하기부터 n이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 2분의 nm 플러스 1인 건 괜찮아요? 응, 분모가. 자, 혹시나 해서 거듭 제곱의 합을 좀 써놓을게요. 거듭 제곱의 합을. 아, 제발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워야 돼요. 거듭 제곱의 합.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우라는 공식은 진짜 몇 개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수학상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유일하고요. 수학하 없어요. 수원에서 거듭 제곱이야. 쟤밖에 없어요. 수투는 원래는 없어요. 근데 뭐 넓이 공식이라든가 뭐 비율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권장하는 것 뿐이고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필수로 암기하는 거는 수상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수원에서 거듭 제곱이야. 이 두 개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K는 1부터 N까지 K. 자, 얘는 뭐죠? 2분의 NN 플러스 1.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자, 시그마 K는 외울 필요 있어요? 아, 얘는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얘는 그냥 등차수열의 합이라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3부터 N까지 더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아, 애초에 등차수열 자체가 등차수열 기억하지 마.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앞뒤로 더하면 똑같다고요. 괜찮죠? 등차수열의 핵심은 앞뒤합이 일정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등차수열에서. 자, 그럼 얘는 다 더하면 얼마예요? 아이고, 이거 14. 14. 14가 3개네. 그죠? 14가 3개네. 아, 그냥 이거라고요.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들어간 거야? 맨 앞 맨 뒤 합에 3개, 전체 6개 절반. 전체 6개 절반. 그렇죠? 앞뒤 합에 전체 한 개수 절반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등차수열의 합에 관련된 거는 공식을 외워서도 안 돼요. 쟤를 외우는 순간 아예 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활용을 따로 연습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왕이면 그냥 증명하면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그냥 되는데 고민 없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외우는 게 아니고 등차수열의 합을 활용해서 보는 거. 자, 근데 K제곱. 뭐 얘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그냥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교육과정은 3차까지만 거듭제곱의 합을 외우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교육부에서 세조까지 외우고 계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오케이. 자,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통째로 제곱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고민도 없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고민도 없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되더라? 자, 요거는 요거 극한 씌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요식이 뭐예요? 맞아. 얘가 2분의 n 플러스 1 분의 n제곱.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n 약분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2n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20조차. 20 통째로 보면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빼기 n 플러스 1분의 2n. 아, 일단 얘가 빵이다. 이거랑 좀 완전 똑같은 식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2로 수렴하니까 얘 수렴한다라고 했잖아요. 따로 계산해서 본다고 하면 얘는 2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한번 가볼까? 뒤로 한번 더 가볼까? 안 되겠다. 40번은 그냥 숙제로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43번 한 번만 해볼게요. 43번. 간단한 거 하나만. 43. 자,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들어간다? 일단 일반항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따지고 일반항이 0 되는 것들은
추가로 계산해 봐서 진짜 수렴하는지 봐야 됩니다. 위성이가 이거 전달 좀 해달랬는데. 세연이 주면 된대. 응. 의성이가 단대. 의성한테 들어줘. 의성이한테 주면 된대. 응. 이거를 분모를 통째로 2제곱으로 다 묶어봐요. 그러면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시그마 K제곱인데 K가 1부터 2n까지야. 나머지 계산 괜찮을까요? 오케이. 굿. 자,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걸 봐야 되는데, 저기 미안해. 뭐야 이거 1번 도대체 규칙이 뭐야 이거. 이거. 미안해. 1번은 그냥 배제예요. 1번은 배제예요. 얘는 그냥 빼고예요. 1번이 규칙이 좀 너무 이상하기는 합니다. 미안해. 이거 되게 문제 수정을 해놓는다는 게, 못 해놨어. 지금 봐도 저 1번은 도대체 규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런 규칙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1이 1이에요. A2가 2예요. A3 3이에요. A4는 4예요. A5는 모르는 거죠.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라고 해도 1, 2, 3, 4 규칙 보인다고 해도 5항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눈에 띄는 규칙이면 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2번도 좀 애매한 거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그래도 좀 규칙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 규칙이 눈에 잘 안 보이지 않나? 그쵸? 이거 왜 모르냐면은 몰라. A는 이렇게 생기면 어떡해.
이렇게 생기면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3이고 4 집어넣으면 4잖아요. 이거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4, 3, 2, 24 더하기 5 뭐야 29 그죠?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괜히 얘기한 것 같아. 괜히. 아니 어쨌거나 지금 얘는 규칙을 찾기가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야. 솔직히 이런 규칙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뒤에서 홀수 번째만 3분의 1씩 가나 짝수 번째는 2분의 1씩 가나 뭐 이럴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면 얘는 이제 수렴하는 애가 돼버리는 거고 왜냐면 등비수열이니까 필요해서 하면 수렴하는 거고 다르게 잡으면 이건 얼마든지 또 발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규칙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미안해. 얘는 그냥 삭제. 미안해. 1번은 그냥 삭제합시다. 1번은. 왜냐면 너무 불명료해요. 너무 불명료합니다. 자, 2번은 그래도 얘도 솔직히 불명료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 항이 갑자기 튈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1, 2번 이런 스타일은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2번은 좀 눈에 띄게 만들어는 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인지 한번 해줄게요. 그렇게 인지 한번. 그럼 얘는 11분의 10, 13분의 12.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2n 플러스 1분의 2n. 그죠? 이렇게는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죠? 그럼 얘는 일반항이 어디로 가요? 일반항 1로 가잖아요. 1로 가니까 얘는 당연히 수렴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일반항 1로 가니까.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이거 극한, 일반항 얼마로 가요? 1로 가잖아요. 그렇죠. 일반항이. 그럼 또 2를 0에 더하게 될 텐데, 이게 수렴할 리가 있냐 이거죠? 당연히 수렴 안 해요.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니까. 얘는 일반항 0으로 가죠. 와, 그럼 얘는 확정적으로 수렴! 그럼 모른다고요. 그죠?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건 일단 1차 서류 통과고 실제로 수렴하는지는 계산해봐야 한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수렴하는 걸 알아요. 왜? 부분분수니까.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 그럼 얘는 2n분의 1 빼기 2n 플러스 2분의 1. 그쵸? 여기서 2 빼내면은 4분의 1로 묶었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앞뒤로 지워지겠죠. 1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결국 앞뒤로 계속 지워지면은 맨 앞에 하나 남고 맨 뒤에 하나 남겠죠.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잖아요. 극한 때문에 1밖에 안 남겠지.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얘 그냥 1 이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풀어야 된다고요. 급수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부분분수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지금 1로 나오니까 답이 얼마? 4분의 1. 얘는 4분의 1이구나. 확실히 수렴하는 걸 눈에 봤어요.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 오케이. 자, 5번은 요거 어차피 2차잖아요. 2차. 그죠? 2분의 n 플러스. 얘는 뭐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죠. 당연히. 이거 지금 4로 수렴합니다. 얘도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등비급수. 드디어 들어왔어. 등비급수. 사실 이걸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잔바리들의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잔바리들의 잔잔잔잔한 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수원이었어요. 앞에 거 다 수원. 그죠? 다 수원이었어요. 그냥 급수 하나만 나왔다 뿐이지 다 수원이에요. 다 수원? 과수원? 잠깐. 자, 아무튼 얘는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는 뭘까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등비수열로 만들어진 급수겠죠? 등비수열로 만들어진 급수. 자, 그러면은 등비급수는 똑같이 리미트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이야. 그쵸? AR의 n-1제곱.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잖아요. 시그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두 개로 나눠야 되겠다.
이건 알고 있지? AN이 AR의 n-1제곱이면 SN은 공비가 1이 아니면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 한개수 제곱 빼기 1, 그죠? 아니면 1 공비 2분의 초항 곱하기 1 Rn 제곱,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모르고 있진 않겠죠? 자, 그러면 공비가 1인 경우는 A 이렇게 나오니까 A가 N개 있는 상태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등비수열의 합 SN은 A, AR, AR 제곱, AR 세제곱, 그렇죠? AR의 n-1제곱이야. 자, 등차수열의 합은 앞뒤합이 일정하다라고 들어간다 그랬죠? 등비수열의 합은 밀어서 잠금 해제. 미안. 자, 밀어서 잠금 해제. 자, 왜 밀어서 잠금 해제냐면은 한 칸씩 밀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공비를 한번 곱해서. 그럼 얘는 공비 곱하면 AR, AR 제곱, AR 세제곱, AR 4제곱, AR의 n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빼버리자고요. 그럼 밑에서 위에 거 빼면은 R-SN.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지워질 거잖아요. 그죠? 대각선으로. 얘랑 얘만 나오니까 얘에서 이거 뺀 걸로 쓰면 끝이죠. AR의 n제곱 빼기 A. 그쵸? 끝! R-1로 나눈 거죠, 그냥. SN은 A로 묶으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걔를 지금 R-1로 나눈 거구나. 그쵸? 자, 다만 문제는 뭐라고요? R이 1이면 안 되지. 그쵸? R이 1이면 애초에 못 나누죠? 그쵸? 그럼 R이 1이면 뭐야? A 밖에 없으니까 NA로 나온다. 그쵸? 자, 이 밀어서 잠금 해제는 많이 쓰이죠? 어디서도 쓰여요? 중학교 때 순환소수에서도 썼어요. 순환소수에서도. 그쵸? 어떻게 들어가지? 0.23 땡땡. 이런 거 분수꼴로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거 분수꼴로? 자, 0.23232323 땡땡땡땡 계속 갑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편의상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소수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소수 부분은 똑같지만 다른 수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100배 하면 되지 뭐. 그렇죠? 100배 하면 되지 뭐. 그러면 23.23232323 그렇죠? 어차피 소수분 끝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을 빼버리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99x 나오잖아요. 밑에 거에서 빼면 어차피 소수분 다 지워질 거니까 23 아니냐. 그렇죠? 따라서 x 값은 99분의 23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왜 할까요? 중학교 때 하던 건데 이걸 왜 해? 자, 이걸 이제 등비급수로 계산해내야 돼서 얘를 등비급수로 계산해내야 돼요. 어떻게? 뿅. 자, 어떻게? 방금 한 것처럼 0.23 더하기 0.0023 더하기 0.000023 자, 100분의 23 100제곱분의 23 세제곱분의 23 그쵸? 그래서 초항은 100분의 23 공비는 100분의 1 그쵸? 초항과 공비가 다 나온 상태니까 얘를 끝없이 더하는 게 등비급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마저보고요. 자, 등비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케이스가 공비가 1이 아니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r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으로 나올 거야. 그쵸? 자, 그리고 공비가 1인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라고요. 괜찮아요? 공비가 1일 때는. 자, 그러면 얘는 구분해줘야 되겠죠? 초항이 지금 이걸 먼저 쓸 걸 그랬나? 이거를?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얘는 지금 0이 아니라고 칠게요. 초항이 0이 아닌 경우로 볼게요. 초항이 0이 아닌 경우. 초항이 0이면 그냥 빵이에요. 그래서 초항이 0이면 그냥 빵.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도 또 구분해줘야 되잖아요. R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랑 R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다면, 자, R의 N제곱은 얼마로 나와요? 빵 되겠죠. 그렇죠.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빵 나오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나오는구나. 자, 이거 미친 듯이 씁니다. 별이 1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는 좀 오바고, 10,000개. 그냥 무조건 써요. 무조건 씁니다. 10만 개. 자, 무조건 씁니다. 자, 그러면 공비 크기가 1보다 크다면, 당연히 발산하겠지. 괜찮아요? R의 N제곱이니까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러면 R이 1인 경우는 당연히 발산하죠. 그렇죠? 그럼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되지? 자, 그게 아까 교대급수예요. 발산입니다. 1 마일, 1 마일, 1 마일. 괜찮죠? 교대급수 발산이에요. 자, 그러면 초항이 0인 경우는 당연히 빵이겠죠? 자,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된다? 자,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이것만 등비급수가 수렴합니다. 괜찮아요? 등비급수가 수렴합니다. 자,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다 재워버렸네. 괜찮아요? 괜찮을까? 몬스터? 오케이. 자, 그래도, 괜찮아? 오케이.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원래 이것까지 한 번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그냥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잠 좀 깰 겸. 자, 44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그대로 풀어요. 44번. 자,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플러스 64분의 1. 자, 초항은 1, 공비는 4분의 1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부분합.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한개수 제곱. 그쵸?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예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그냥 빵으로 가네. 괜찮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 얼마?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공비가 1보다 작다면 그냥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만 쓰자고요. 괜찮아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만 쓰자고요. 앞으로는. 오케이. 자, 밑에 다 풀어볼게요. 자, 다 풀어봅시다. 44번부터. 감사합니다. 괜찮아. 알았어. 오케이. 어디까지 했더라? 잠깐만. 어디까지 했더라? 이거 다 했구나. 오케이.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 더 있을까? 여기는 조금 헷갈리긴 하겠다. 그러면은 A는 A2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A는 A2가 아니라 B가 B2를 알지? 그럼 B1, B2가 아니라 분차식이니까. 오케이.
분자를 등비수열의 합으로 먼저 바꿔봐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찢을 수 있어. 그치, 분자를. 분자 자체가 이미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아니, 막상 분자를 묶어보잖아요. 등비수열의 합을 먼저 써야지, 분자가. 그럼 2분의 1은 앞으로 뺀다 그러면 얘는 3분의 1의 n제곱, 얘는 9분의 1의 n제곱. 그치?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두 개를 빼주면 돼. 그쵸? 근데 얘는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지? 그러니까 당연히 발산하죠.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러니까 얘도 또 발산. 얘는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죠. 얘는 수렴하나? 아니야, 수렴해. 등비급수도 수렴 조건이 초항이 빵이거나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을 때요. 그러니까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1-r분의 초항으로 간다. 왜? 등비수열의 합이 1-r분의 a 곱하기 1-r n제곱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r 값이 크기가 1보다 작으면 n이 뭐한 들어가면 이제 빵으로 가니까. 그래서 1-r분의 a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1-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분의 그냥 초항 마이너스 3분의 2. 그냥 초항 1이구나. 쉽. 오케이. 얘도 1- 공비 분의 초항. 어우, 야, 이거 오늘 컨디션 안 좋은가? 괜찮아? 오케이. 다 풀긴 했네. 괜찮을까? 맞아. 발산. 얘는 공비가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1- 공비분의 초항. 그쵸? 이게 어차피 빵 될 거잖아. 1-r분의 a만 써도 된다. 라는 거지. 그죠? 다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1- 공비분의 초항만 써도 된다. 그렇죠? 어차피 이 공비 크기가 1보다 작다라는 것만 알면은 그냥 이거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써도 된다고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45번은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발산! 46번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발산! 7번은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 어떻게 쓴다고요? 1- 공비분의 초항. 48번 1- 공비분의 초항. 그쵸? 이게 답이죠. 오케이. 계산해내면 됩니다. 자, 다음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여라가 돼 있는데 49, 50, 51, 52, 53 다 해볼게요. 49번부터 53번까지.
등비급수 수렴 조건 위에다가 써놨어. 보라색. 초항이 빵이어도 되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다 정리한 게 좀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는 1 마이너스 r분의 a로 수렴하고 나머지 공비는 다 발산하지. 그냥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조금 이따가 비교해서 한번 보여줄게. 야, 배터리가 모자르네? 그렇지? 아, 충전을 해야겠는걸? 좀 이따 충전 좀 해줄게. 좀 더 설명해 줄까? 응. 어디가 안 되지? B1, B2는 다 구했지? B1 마이너스 1, B2는 마이너스 4. 근데 B에는 등차 수열이니까 뭐야? B에는 그냥 4인가요? 아, 4구나. 그럼 5는 마이너스 6이 맞는데? 그렇지. 그러면 A는 곱하기 B는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제곱 씌워주면 되지. 근데 답이 안 나오네. 잠깐만. 안 나오는 아, 이거 Sn 빼기 Sn 마이너스는 N2부터예요. 그치. 1하는 1 빅동을 넣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B1분의 A1은 2분의 6, 3이에요. B1분의 A1은 3. B1분의 A1은 플러스 3. N의 1점은 3이잖아. S1이 지금 A1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초항이 마일이 아니고 플러스 1이에요. 오케이. 만약에 이거 마이너스 3분이면 이거 그거 할 거야. 근데 잠깐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냥 얘 급수인데? 아, 이거 등비수열의 합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극해 주는 건가? 그치? 그래. 만약에 근데 마이너스 3분이 있잖아요. 아니, 공비 3분의 2인데 플러스.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이 이라면,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렴이 나타나고 아니지, 수렴하죠. 어차피 M 무한 들어가면 빵 되는데. 그치. 이렇게. 잘했어요.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다 맞았어. 앞에 다 풀었나? 아, 이거 풀고 있구나. 오케이. 자, 여기서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길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3분의 4, 공비는 3분의 2,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4, 그죠?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자, 얘도 지금 공비 어때요? 1보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렇죠. 얘는 지금 현재 음수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조건 그대로 만족하고 있어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렇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답이에요. 그렇죠. 2분의 루트 2. 자, 얘는
초항이 0은 아니겠죠? 1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돼요. 여기 등호 들어갔던 것 같던데? 그건 등비 수열이 수렴 조건. 그죠? 그건 등비 수열이 수렴 조건.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등비 수열도 이거 등호 안 들어가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AR의 n-a 제곱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그쵸? 초항이 0이면 빵 나와요. 초항이 0이 아니면 나눠지죠.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 공비가 1인 경우,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은 n이 무한 들어갈 때 얘는 그냥 빵으로 갑니다. 괜찮죠? 자,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크면은 얘는 발산하네. 자, 공비가 1일 때는 초항으로 수렴하죠.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합니다. 진동해요. 괜찮아요? 왜냐면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얘 초항으로 수렴하죠. A 이렇게 가니까. 자,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이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 자, 근데 A가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에는 리미트 AN이 얼마? 빵 나오고요. 공비가 1인 경우에는 리미트 AN이 초항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이 경우에 급수가 수렴할 수 있어요? 일반항 0으로 안 가는데? 못하죠. 얘는 되는데. 근데 봐봐요. 얘랑 지금 등비급수 수렴 조건 어때요? 똑같지? 괜찮아요? 이해돼요? 등비 수열은 일반항이 0으로 가면은 등비급수가 무조건 수렴한다고요. 이해돼요? 자,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하면 저기 못 들었다고 하지 말고 잘 들어둬요. 진짜로. 자,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등비 급수는 다 수렴한다고요. 괜찮아요?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등비 급수가 다 수렴한다고요. 왜?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할 조건이 이거잖아요. 이 등비 급수 수렴 조건하고 똑같다고요. 등비 급수 수렴 조건하고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공비가 1인 경우는 초항으로 수렴할 뿐이지 등비 급수는 수렴 안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짤막하게 하나만 써놓을게요. 등비 수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이 식에 대해서. 그죠? 양자가 무조건 다 성립한다고요. 등비 수열의 한정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등비 급수에 관련된 지리 판단 문제를 볼 때 얘가 수렴하는 걸 보려고 하지 말고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로 봐도 충분히 다 됩니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1차 서류 전형만 합격해도 그냥 다 합격시켜준다고요. 괜찮아요? 등비 수열은 얘는 안 까다롭다고요. 서류만 통과하면 그냥 올 패스.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뒤로 더 넘어갈 건 없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지만 2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4x 마이너스 1. 그쵸? 공비 이 사이로 나와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x는 넘기면 빵 2분의 1. 그쵸? 이렇게 나오겠고, 자,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x죠. 마이너스 1과 2 사이야지. x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로 나온다. 그쵸? 끝. 오케이. 자, 그럼 등비급수 수렴 조건은 54번 하나만 더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54번 54 후딱 한 번만 풀어봅시다. 54번
다 풀었네? 잘했네? 이제 앞에 거 풀면 되겠다. 자, 화이팅! 열심히 했어. 이야, 멋진데? 오케이. 따봉. 오케이. 어떻게 정리 좀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자, 둘 다 수렴해야 됩니다. 등비 수열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등비 급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 그죠? 1이 안 돼요. 그죠? 공비가 1이 안 됩니다. 알았어.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어떻게, 이거 괜찮아? 오케이. 헷갈리는 거 있을까? 근데 저거 있잖아요. 수련, 저 각수가 수련하면 등비가 무조건 수련하고, 등비가 저 X가 답이 1일 거죠. 그치. 밑에 거? 그치. 등비 급수에서. R이 1이면은 이제 등비 수열합은 MA가 되죠. 오케이. 앞에 다 풀었나? 오! 자, 이거 잘했습니다. 우와, 잘했네. 그쵸?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보면, 얘는 3분의 x-8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등호 들어가고, 요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 그래서 나머지 계산은 넘어갈게요. 그냥 13개. 그죠? 13개. 자, 그러면은, 그쵸. 약속은 약속이니까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오케이. 오! 힘내. 오케이. 그치. 그치. 얘는 다 도와줘. 그치. 똑같은 건 다 도와잖아. 그러니까 초록이 0 아니면 절대 수렴 이유가 없지. 그치. A, 2A, 3A, 4A 이렇게 하잖아. 이런 표시 나오죠. 그냥 그런 데 가야지. 그치. 오케이. 책상 점점 뒤로 가는 것 같은데?